오늘도 이식은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하고요. 고맙고요. 반갑습니다. 시사톡톡 20번째를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한일회담 후 폭풍 한국교회의 입장입니다. 군력적 면죄부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특히 토요일마다 시청 앞 광장에서 대대적인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친일 역적 윤석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집회가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요.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이 주최하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입장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런 구호가 제시되었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다. 진정한 사죄 배상 요구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하라. 제일동포 차별 혐오 중단을 요구하라. 대학에서 윤 정부의 한일 회담에 대한 비판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요. 서울대 교수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50여 명이 윤 정부 굴욕적 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동국대, 고려대 교수들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퇴직한 교사들도 이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교수 126명도 윤석열 굴종 외교 국민심장을 찔러라는 구호 아래 시국선언을 발표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대학의 이 반대 성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정계는 이 문제로 심각하게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며칠 전에 열렸던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과 여당의 격렬한 충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부 여당은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굴욕적 회담이라고 맹공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굴욕적 회담이었다고 깎아내렸다. 정부가 구상권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성과 부풀리기까지 나섰다며 이번 회담은 한국의 참패이자 일본의 완성의 결과라고 꼬집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안보 라인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죠. 일본의 그 반잔도 안 되는 그 물잔을 다 마셔버리고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중략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오염수 배출 이런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어느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타결에 가깝게 간 적이 없었다며 이번 해법안 도출과 한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의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께서는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도 한일 양국 관계의 정상화의 의미를 되짚으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국무총리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승적인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했다고 평가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네요.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한 공세에도 집중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안전과 과학적 대응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제 교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천주교에서 제일 먼저 나섰는데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윤석열 정권 퇴진 미사를 열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국 미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들은 미사에 앞서 낸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이 일본 극우의 망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결의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긴 죄가 너무나 무겁다며 대통령의 용퇴를 촉구한다고 했고요. 시국미사가 끝난 뒤 비상시국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개신교의 상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지역 NCC 전국연합회가 기독교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네요. 지역 NCC 전국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남 NCC가 주관한 윤석열 친일 정권 퇴진 촉구 기독교 시국기도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번 시국기도회는 4일 오후 3시 온양 온천역 광장에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오필성 충남 NCC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에서 먼저 한필주 충남 NCC 부회장은 연원 기도를 통해 지금 한반도는 한미 군사 훈련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전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한일 외교 굴욕으로 대한민국의 자주와 영토권 상실의 위기 앞에 있으며 통합과 화해보다는 분열과 미움으로 치닫고 있는 국내 정세를 바라보며 마음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동안의 마음을 표현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요, 이제 감리교 목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윤 대통령 자진 사임과 강제징용 배상안을 철회하라는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이어서 이제 다른 교단도 이런 시국선을 발표할지 기독교 장로회는 당연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감리교 혹은 장로교 그리고 성결교회 목사들도 이런 시국선언에 동참하거나 독자적인 행동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보거나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비교적 보수적인 두 연합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연이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기총은 8일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 한기총은 정경훈 목사의 그 파행 이후에 대부분의 주류 교단이 빠져나가고 군소 교단으로 이루어진 아주 초라한 연합기관으로 쪼그라진 연합기관인데 여전히 살아서 재건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 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를 풀어내고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생각되며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 상황을 미래적 관점에 방점을 두고 해결하려 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한기총은 그러나 사죄는 일본의 몫이다. 전쟁 범죄로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침묵이나 역사 왜곡으로 변명하는 것은 오로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화한 제국주의의 잔재일 수밖에 없다. 입장 개성이라는 소극적 대응도 부족하다며 독일의 경우 나치 피해 포괄 배상 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피해자들을 찾아 배상했고, 특히 1970년 소득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주전비 앞에서 빗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또한 협약을 개정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찾아 배상하고 있다고 일본을 향하여 쓴소리도 했군요. 이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처럼 강제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하고 위로하며 일본의 사죄를 촉구한다. 일본의 사죄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시민단체 입장에 동조하는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지지 성명은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단과 해법을 국론 분열로 정쟁화시키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호한다며 국제정세상 경색된 한일관계를 누군가는 풀어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네, 꽤 길어서 다 읽지 않고요. 끝부분 이제 잘못된 과거를 사죄로 청산하고 사죄하지 않는데 사죄했다가 또 뭐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게 참 가능할 것이라고 믿나요? 하여튼 사죄를 청산한 그 전제 아래 하늘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여기서 했네요. 역시 한기총에서 갈라져 나와서 뭐 크지 않는 작은 기독교 단체로 존재하는 한교연도 한일 외교 갈등 모든 정치 외교적 수단 강구해 화합의 길을 마련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대표회장 권태진 한국교회연합은 정부가 모든 정치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화합의 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회는 호소문에서 최근 나타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과거 일제가 조선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던 때처럼 우리의 약점을 간파하고 치밀하게 경제 전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일본을 향하여 따끔한 비판의 소리를 내면서 적절히 진단을 했네요. 그리고 구한말에 사식당파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되고 스스로 세계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그때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힘과 외교 전략으로 맞서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과거에 구한말의 뼈아픈 실패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힘과 외교 전략을 잘 구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끝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비교적 온건하거나 뭐 정부의 은근히 지지 성명을 보내는 듯한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자, 앞으로도 대학과 시민단체 그리고 교계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오늘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전개의 폭풍과 같은 격렬한 충돌과 특히 이에 대한 교계의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평가를 맡기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교계의 입장을 여기서 한번 역사적인 자료로 정리해 놓고 후대들에게 계속 반성과 고민의 기회를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부족한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에게 기원하며 특히 순환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의 뜻을 올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